안녕하세요. 글씨캠프입니다. 고사성어 읽고 쓰기. 이번 영상은 마각 노출. 자, 마각이 드러났다. 이런 말 많이 쓰죠. 들어보셨죠? 그쵸? 네. 말의 다리가 드러나 보인다는 뜻이죠. 그러니까 어떻게 활용해서 쓰이냐면 숨기고 있던 그런 꾀 아니면 진상이 밖으로 드러난다. 이럴 때 마각이 드러났다. 그러니까 좀그 흉계 이런 게 드러났다. 이렇게 많이 쓰이잖아요. 이제 뜻은 이제 알아봤고요. 그다음에 이제 쓰는 거 하겠습니다. 말 맞자. 말 맞자가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아요. 네, 쉽지 않아요. 자, 이렇게 중심을 잡아놓고 여기서 이제 필순에 대한 게 나오는데요. 보통 제가 이거 먼저 했죠. 이 나중에 우리가 행서나 이런 거 쓸 때 보통 이쪽을 먼저 많이 해요. 이거부터 한 다음에 하게 되면은 물론 여기서 해서 이 필순이 다양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자 여기서 수직으로 내려오는 것보다 살짝 기울게 내려옵니다. 좀 길게 그세요. 길게. 그리고 요 끝에 맞춰서 이렇게 그럼 간격이 일정하게 이렇게 나오죠. 길었을 때 조금 여유가 생겨요. 이렇게 해서 내려갖고 간격 같이 한 다음에 여기서 살짝 올라가겠어요. 길게 나와도 돼요. 이거보다 훨씬 더 길게 나와도 돼요. 지나치게 나오는 건 안 되겠지만 좀 길어도 괜찮습니다. 이렇게 한 다음에 중심이 여기잖아요. 여기 내려오는 여기 선이 여기에요. 그러면 왼쪽 두 개, 오른쪽 두 개 맞추면 되는데 이게 많이 나가면은 이쪽으로 더 이렇게 더 빼세요. 크게 두 개 찍고 이쪽에 두 개 찍고 그러면은 이거와 이거의 무게 중심이 맞추는 그런 효과가 나니까. 그리고 이 안에 간격도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돼요. 그럼 이제 행서에서 요거대로 해볼까요? 이렇게 여기까지 온 다음에 여기서는 내려와서 하나, 둘, 점이 세 개만 들어가도 돼요. 한 번 해도 되고 네 개 해도 되고 필순 그래서 이렇게 맞추는 필순도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자가 이제 다리각자죠. 다리각. 각선미 할 때 쓰이는 거예요. 삐치지 말고 그냥 멈추는 게 훨씬 더 좋아요. 잘못하면 쭉 빼게 되면 흐트러지니까. 자, 이자는 다리각자예요. 중심을 이렇게 잡아놓고 이 가운데 갈 거가 가운데 오게 쓰시면 되고 이렇게 3분의 1로 나누세요. 그러면 이쪽 칸에다가 다를 자를 쓰죠. 여기서는 신체에 관한 거 이런 거는 모양은 다롤로 쓰이지만은 원래는 뭐다? 고기 육인데 다룰 자를 써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육다롤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이자 같은 경우는 양쪽을 수평으로 맞추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울게 맞추죠. 네. 그리고 가운데 여기 쓰시면 돼요. 이렇게. 그리고 다음 오는 획이 이거보다 밑에 내려오죠. 이렇게. 그래서 여기서 내려온 만큼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이런 모양이 나오잖아요. 기본 그 자형의 구도를 알고 쓰면 훨씬 더 쓰는데 좀 용이하다. 네. 그다음에 이제
행선은 행선은 요 가운데 부분이 조금 바뀌어요. 이렇게 오는데 여기서 이렇게 연결이 돼요, 회교로. 그리고 이렇게 같이 따라와요. 이것도 한 호흡에 끝납니다. 한 호흡에 끝나요. 여기서 살짝 눌렀다가 살짝 이렇게 빼면 이런 게 멋이 되죠. 행서에서는 이게 리듬과 호흡이 굉장히 중요해요.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한자 같은 경우는 쓸 때는 세로 쓰기를 많이 하니까 이 흐름 자체를 그래서 그 리듬을 타면서 맞춰준다. 자, 말마 다리각 그랬죠. 여기서는 로자가 나오는데 이슬이란 뜻도 있지만 드러나다 이럴 때도 써요. 그래서 노출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쓰는 명사형 단어로도 지금 쓰이고 있죠. 네, 드러나다는 뜻입니다. 한자 공부를 하면은 어휘력이 그만큼 많이 늘어나고 좋아요. 그리고 어휘력이 풍부해지면은 훨씬 더 좋겠죠. 말은 무슨 쓰는데 입으로는 쓰는데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. 좀 이제 심한 경우는 이 자체를 부정을 하니까 자체를 부정을 하니까 그러니까 부정을 하면은 자기 근본을 부정하는 거와 똑같다. 그런 짓들을 어디서 하고 있냐? 한글 학회에서 하고 있다. 먼저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. 광화문을 한자로 광화문으로 쓴 거랑 표기를 한 번째 한글로 광화문이라고 쓴 거랑 무슨 차이가 있냐는 얘기. 표기의 차이밖에 더 있어요? 뜻이 변하진 않잖아요.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단어 어휘력이 좋아지면요, 이 동양 언어 배우실 때 굉장히 쉬워져요. 남들 2년, 3년 걸리고 1년이면 그 과정 자체가 끝난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미리 이런 한자 공부를 함으로써 중국어, 일본어는 사전 교육이 다 끝났다. 50% 먹고 들어간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. 자, 이 자는 쓰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. 자, 그러면은 그래도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자, 중심을 잡아놓고 이자 같은 경우는 왜 좌우가 아니라 상하로 돼 있죠. 그랬을 때 이 구름은 비유 부분을 3분의 1만 쓰시면 돼요. 자, 이걸 한번 설정을 해볼까요? 이렇게 나눴을 때 한 칸, 두 칸, 세 칸 이렇게 나눠지잖아요. 이렇게 해놓고 쓰시란 얘기예요. 그러면 여기 이 윗부분에 뭐가 들어가죠? 저 비유가 들어가죠. 혹시나 또 이거 가지고 또 이게 무슨 비유냐 이런 분은 안 계시겠죠? 자, 이게 그 독립적으로 있는 비유와 이 글씨와 다른 글씨가 이렇게 만났을 때 그 자형의 변화가 오는 것까지 같이 생각하시면 더 좋아요. 자, 그러면 확연하게 왼쪽 오른쪽이 구별이 됐잖아요. 그 길로 짤 쓰는데 발족이랑 발족을 이제 한쪽만 쓰시면 돼요. 바짝 붙여서. 여기서는 입구가 세로로 긴 것보다 살짝 옆으로 퍼지게 쓰는 게 더 좋아요. 이렇게 요거 좀 나가면 안 됩니다. 여기 이게 나갈 때 입구보다 조금만 나가야지 더 많이 지나치게 안 나가게 쓰세요. 그리고 이쪽도 바짝 붙여서 이렇게 오밀조밀하게. 파임은 좀 길게 빼도 괜찮아요. 여기서 입구는 좀 긴 게 좋아요. 아래 맞추는 거. 그러니까 똑같은 입구가 두 개 나오더라도
살짝 변화를 준다. 이렇게 해서 간격만 바짝. 그러면은 아래 2칸 쓰고 위에 1칸 쓰는 거 이제 확연하게 보였죠? 이렇게 써보세요. 그러니까 중심 맞추는 건 기본이고요. 자, 이제 행서로 왔을 때는 조금 변화가 심하다. 이렇게 해주고 점 없이 나오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는 점 할게요. 이렇게 와서 여기서 이렇게 넘어와요. 이게 발족의 그 초소에 보면 이런 형태가 나와요. 그러고 나서 여기 연결되면서 이렇게 연결돼요. 하고 들어가서 어렵죠. 좀 어려울 수 있어요. 네,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. 이것도 한숨에 쓰면은 다 연결성 있게 여기까지 쓰여지는 글자입니다. 그다음에 이제 날출자. 이 날출자는요, 매산을 2개를 이렇게 해놓은 자형도 봤어요. 근데 일반적으로 가로획이 필순에 봤을 때 가로획이 먼저 세로획이 나중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법칙을 적용을 하면은 쓰실 때 이렇게 해놓고 나서 내려긋고 위에 크기에 맞춰서 쓰시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편하게 쓰실 수 있는 제형이 나옵니다. 자, 이거 역시 뭐 아무리 쉬운 거라도 항상 이렇게 맞춰놓고 써보세요. 내가 어느 정도 자신이 생기기 전까지는 하시는 게 좋아요. 자, 그러면 길이를 여기서 세로 길이, 가로 길이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되냐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데 보통 보면은 넓게 쓰는 것보다 좁게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. 자, 중심이 생기니까는 얼마만큼 해야 되겠다는 게 답이 나오잖아요.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게 해서 좀 짧게 하세요. 짧게. 이거 짧게 쓰는 게 좋아요. 그리고 활자에 보면은 이거를 미련하게 그냥 수직으로 탁 이렇게 해놨는데 그렇게 쓰지 마시고 6필을 쓸 때 그렇게 쓰면 어려우니까 여기는 좀 더 세웠죠. 근데 아래는 좀 더 이렇게 각을 눕혀서 한번 써보세요. 이렇게. 양쪽으로 이렇게. 그러면은 훨씬 더 쓰고 나서 안정성 있는 글씨를 쓰실 수가 있고 하나 이제 주의할 점은 이 가운데 부분 있죠. 여기 공간을 뻥 이렇게 위아래가 분리되지 않게 쓰시는 거. 그러니까 바짝 붙이면 돼요. 이렇게 여기를 붙이시면 돼요. 위에랑 간격만. 다음에 이제 행선은 이제 필순 바뀌는 거는 기본입니다. 자, 어떻게 바뀌냐면 이게 첫 번째로 와요.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연결될 거예요. 이렇게. 굉장히 얌전하게 쓴 거예요. 따라 쓰기 좋으시게. 네, 얌전하게 썼습니다. 그래서. 자, 여기서 봤을 때 이제 마각 그러죠. 말의 다리가 드러났다. 노출됐다. 네, 이게 드러날 노라고 그랬어요. 네, 드러날 노. 자, 밖으로 나오는 건 노출이죠. 그렇죠? 이게 이제 살짝 이건 이야기를 좀 하면은 우리나라의 사자춤 사자 사자놀이 있잖아. 사자춤놀이 같이 중국 원나라에도 그런 말 모양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서 탈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하는 놀이가 있었대요.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원님 앞에서 공연을 하게 됐는데 이 실수로 다리도 이렇게 털같이 가려야 되는데 사람의 다리가 탁 드러났다. 네, 거기서 나온 이게 고사인데요.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리를 드러난 걸 보고서 태수가 그러니까 태수가 하는 말이 말의 다리가 드러났다는 말이 거기서 이제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거기에 유래가 돼서 이 마각 노출이란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가 지금 쓰일 때는 말의 다리가 드러난 걸로 끝난 게 아니고 이게 이제 감춰진 진상이 드러나다. 뭐 숨기고 있던 정체가 드러나다. 마각을 드러냈다 그러죠.
접근을 하는데 순수하게 접근한 것 같은데 순진한 것 같았는데 흑심을 가지고 어떤 계략이 있다, 마각이 드러났다, 이렇게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 중에 그런 사자성어 중에 하나입니다. 일단 영상 보시면은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펜이 없으면 손으로라도 이렇게 영상 보시면서 한 100번 정도 연습해 보세요. 그리고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.